안녕하세요. 에듀라이카 학습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 2부에서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대학원은 되게 많은 종류의 대학원들 중에서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학원을 나누는 기준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하는 대학원에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의 대학원은 약간 일반 대학원이 좀 많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대학원은 이제 뭐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진학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이제 특수대학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목적은 당연히 다 있으시긴 하겠지만 뭐 학력 개선,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력 개선이나 또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약간 학문적인 부분이나 학력 개선 위주로 좀 목표를 잡으신 분들이 진학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대학원이라고 했을 때 대학교 과정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사범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범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교직 과정을 진행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의 상위 버전인 거죠, 교육대학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은 가장 좀 비교하기 괜찮은 게 MBA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 전문 대학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경영 전문 관련해서 뭐 CEO 분들도 많으시고 회사원 그리고 특정 뭐 기업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나 창업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론적인 과정보다 좀 실무적인 부분들 배우면서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배우는 곳이 이게 전문 대학원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학력 개선 포함해서 연구 또는 이제 학술 목적의 기관이고, 그다음에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육성하는 기관, 양성하는 기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법학도 있고, 의학 전문대학원도 있고, 경영대학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좀 육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룰 교육대학원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대학원 설명드리기 전에 대학원 진학 조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간단하게는 4년제 졸업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가적인 조건이 붙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육생, 뭐 교육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련 전공하기가 이제 붙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국어 교육과로 가서 국어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국어 관련 전공으로 4년제 학위를 취득해야 교육대학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수학 이런 전공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붙는 거는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부 과정 속에서 선의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선의수 과목이 뭐냐면은 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과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 학과별로 자격증, 보통 자격증,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자격증, 교사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목도 선의수 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관련 학과 학위를 따면서 선의수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신 이후에 그 학교별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졸업을 해야 이제 교원 양성 과정의 자격증이 취득이 된다.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련 학과 학위, 선의수 학점을 갖추면 교육대학원으로 진학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와야 하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교원 자격증을 취득 조건에서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지원하려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학부 때 그 과목들을 먼저 들어야만 그 나머지 과목들을 대학원에서 듣고 그 다음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대학원에 관련 전공을 맞춰서 진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교육대학원에 대한 좀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교육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 다르게 야간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좀 많습니다. 100%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은 야간제가 한 70에서 80%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30%가 계절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교 때 방학이죠. 이제 학예 방학 기간이고 동계 방학 기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계절제의 교육대학원생들은 그때 이제 가서 수업을 보통은 이제 오전 오후에 듣는 경우가 많고요. 야간 과정은 평일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주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야간 주말 과정은 많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평일 기준으로 야간 직장인들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인들이 이제 야간 과정으로 다니면서 졸업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2년
6개월 정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5학기 과정이고요. 5학기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배우는 과정 똑같이 배우되 아마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녀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이제 교생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나오신 분도 있긴 한데 교육대학원에서 그 교생 실습을 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학기 과정에 있어서 교육 과정에 대한 거를 배우고 그리고 교생 실습을 통해서 미리 이제 실무 실습 같은 거를 거쳐서 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교원 양성 과정은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대학원이나 이제 뭐 교육대학원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학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한 학기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나 학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내가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대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보통 6학점 그러니까 2개 과목 정도밖에 수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까지는 뭐 25학점 혹은 뭐 30학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직장 다니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뭐 학점은행제라든지 독학학위제라든지 이런 국가 제도를 통해서 또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전공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과정으로 내가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교육대학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약간 요거에 대한 좀 해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점은행제로 갈 수 있는 교육대학원 과정들은 일단 첫 번째가 영어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대학원 과정이 이제 독학사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2025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온라인 과정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가 생겼기 때문에 영어교육대학원이 아마 다시 좀 핫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어교육대학원 그리고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이 상담심리는 전문 상담교사, 학교 상담교사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자면은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건 아니긴 한데 영양사 과정에 이제 관련 교육대학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대학원 최근에 저희가 유보통합 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긴 한데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또 유아교육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사회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과정을 학점은행제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교육대학원이 있는데 체육교육 과정이 좀 체육이라고 해서 보통 나가서 뭐 실습 과정 개정 뭐 오프라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학점은행제로 체육 관련 4년제 학위를 온라인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를 따고 체육교육대학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지금 직장인 분이든 뭐 주부분들이든 뭐 경단녀 분들이든 이제 이 과정으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고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으로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컴퓨터 교육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모집 주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2년제 혹은 4년제 졸업하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제가 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영어교육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대학원이라고 해서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원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학원 준비 과정이 대학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훨씬 적고 그리고 할애해야 되는 시간 자체도 좀 적게 들어가요. 뭐 학력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가 항상 다루고 있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전공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 4년제 대졸자 분들 기준으로는 한 1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1년이라는 것 포함되는 게 비전공자분들이 교육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관련 전공 학위를 따는 기간이 1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대학원 입학까지도 보통 1년이라고 잡습니다. 이게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는 개념은 맞긴 한데 졸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원을 중간에 한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 자격으로.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면서 학점은행제 학위 따기 전 지원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학점은행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으로 바로 입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저희 에듀라이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문대졸이시다. 4년제 대졸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더 취득해야 될 학점이 많긴 하지만 또 이것 또한 저희 에듀라이크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빠르면은 1년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한 1년 반 정도 기간으로 대학원 진학 조건부터 대학원 진학까지 단기간 과정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 대학원 준비 과정은 대학교 입시보다 확실히 쉽다라고 하신 거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일정 시기가 12월하고 1월 이때 딱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 후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한 번 더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요새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잖아요, 대학원을. 그래서 더 경쟁률도 많이 낮은 게 사실이고, 몇 년 전에는 제일 핫했던 게 이제 전문 상담교사 과정이었는데 이제 임용 TO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몰렸었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론할 수 없는 저희의 대통령께서 시행하셨던 내용이 이제 코딩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교육 대학원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대학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교육대학원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 저출산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될 것이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학생들이 인구수가 좀 더 줄어들면은 분명히 학교들의 이제 인원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은 사실 학교가 막 폐교가 되거나 뭐 통합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결국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면은 굳이 공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굳이 이제 교육 과정을 많이 늘려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교육대학원을 폐지를 하겠다 또는 이제 감축을 하겠다 공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직 확정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일단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교를 간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과정들이 감축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게 보통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27년 이렇게 좀 이제 연도 가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교사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당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대학교가 26년, 27년에 한 번에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특정 시 또는 특정 이런 학교별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5년이니까 지금 준비해서 폐지되든 아니면은 감축이 되든 진학을 하시면은 그 과정이 폐지가 되더라도 입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졸업자를 배출을 하고 정상적으로 교원 양성 과정이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뭐 폐지나 이제 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위기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있긴 해요. 학교들도 많이 감축하고 있고 교사들의 TO나 이런 것들도 정말 줄어들 것 같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릅니다. 이번에 유고 통합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교사나 통합교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교사들이 줄어드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교사들로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40-50명씩이 한 반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 이 정도밖에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추후에 이제 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 해도 한 10명, 아니면 5명, 5명처럼 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대학원 폐지가 되기 전에 저 역시도 예전에는 교원을 따는 게 좀 꿈이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접고 평생교육사로 하고 있긴 하지만 꿈이 있다면 좀 해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교육대학원 폐지가 정말로 발표가 나기 전까지 입학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부는 마지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